고집불통인 사람에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살다 보면 유독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생각이 늘 맞다고 믿는 사람. 분명 더 좋은 방법이 보이는데도 끝까지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도 표정이 굳어지고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결국 대화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고집이 세다 혹은 고집불통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매번 비효율적인 방식만 고집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이라 믿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연인이나 친구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보려 노력합니다.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번엔 들어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가 애초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계속 설득하려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답답함에 화가 나기도 하고, 심하면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며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늘은 고집불통인 사람 때문에 지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감정은 지키면서 관계는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현명한 대처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해의 기대치를 조절하세요. 고집이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내 말만 제대로 들으면 이해할 텐데. 조금만 더 설명하면 바뀔 거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납득하겠지. 하지만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정보가 부족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하는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상대로 계속 설득하려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지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를 찾아 보여주고 예시를 들어 설명해도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왜 내 말은 안 들을까라는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해시키겠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와는 다릅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지금은 설득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진심이 항상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을 멈추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맞서 싸우지 말고 선택지를 주며 대화하세요. 고집이 강한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대부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제 말은 안 들으세요? 그건 틀렸어요. 이런 말들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이 정보가 아니라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더 강하게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정면 충돌보다 선택지를 주는 대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틀렸어요 대신 이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해보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상대를 밀어붙이는 대신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것은 싫어해도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 훨씬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줄어들고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훨씬 낮아집니다. 대화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조절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도 해봤고, 배려도 해봤고, 감정을 눌러가며 맞춰줘도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리를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나는 사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참고 버티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화를 줄이거나 감정적인 주제를 피하거나 꼭 필요한 순간에만 깊게 관여하는 것. 그것도 건강한 경계입니다. 모든 관계를 깊게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완벽히 맞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나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의 밀도를 조절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더 참아야 하나? 아닙니다. 내가 지쳐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때로 아주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첫째,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기. 둘째, 정면 충돌보다 선택지를 주며 대화하기. 셋째, 바꿀 수 없다면 건강하게 거리 조절하기.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지치고 있다면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온은 누구의 고집보다 더 소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